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3일 금요일, 7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국어 시간이고요. 국어책 64쪽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어 3단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살며 생각하며이고 이 단원에서는 4개의 글이 나옵니다. 1. 내가 살아보니까 2.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요 두 단어는 지난 시간에 다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일기 글을 배울 건데요. 이 네 가지의 글에서 시, 수필, 일기, 편지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64쪽 한번 보겠습니다. 3. 일기. 학습 목표. 일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사전활동. 어제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씩을 떠올려 보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느낌을 이야기해 보래요.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산책을 나갔다가 반가운 이웃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일었을까요? 반가웠어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기 쓰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기 쓰기의 의미와 방법을 익혀봅시다. 그 다음에 65쪽 읽어보겠습니다. 교단일기 김용택 8월 23일 월요일 개학이다.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다은이, 현수, 예영이, 하영이, 종현이, 희창이, 강수, 용민이, 은희, 한빈이. 비가 와서 학교 앞 강물이 불었다. 매미들이 울고 학교 뒷곁에 호박들이 누렇게 익었다. 아이들이 반갑다. 현수가 달려온다. 복도에서 만난 아이들을 불러 모두의 손을 잡아준다. 학교가 아침 풀밭같이 싱그럽다. 교실을 청소하고 책을 정리하고 우편물도 정리한다.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도 큰 일과이다. 교실에 오니 좋다. 나는 교실에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좋다. 66쪽 보겠습니다. 1학년 선생이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1학년 교실에 가서 2학기 교과서를 나누어 주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해야겠다. 사람을 만들어야지. 기죽이지 말고 의젓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길러야 한다. 하루를 꽉 차게 보내야 한다. 교육은 위대하고 교육자는 더 위대하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답게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내가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든든한 인격자,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숙제검사를 했는데 은희, 강수가 방학 동안 하루도 일기를 안 썼다. 매미들이 운다. 가을이다. 종현이, 다은이, 한빈이는 방학 전에 달달 외우던 구구단을 다 까먹고 왔다. 환장하겠다. 열받아 한 대씩 쥐어박았다. 그래도 열이 식지 않는다. 이것 참. 네, 김용택 선생님의 8월 23일 월요일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막 되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의 그 행복한 모습을 일기로 써주셨는데요. 끝부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의 마음가짐, 다짐, 그리고 교육 철학 등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8월 25일 수요일 일기 읽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날씨는 햇살도 있고 약간 흐리기도 함. 종현이가 수학 익힘책과 수학책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나눠준 지 하루 만에 책을 잃어버리다니. 말문이 막힌다.
전학온 희창이더러 아침에 구구단을 외워보라고 하니 하나도 못 외운단다. 어제 집에 가서 뭐 했냐 물으니 기억이 없단다. 이런, 깜짝 놀라 아침밥 먹었냐고 했더니 이 또한 기억이 없단다. 교무실로 달려가 희창이 아버지께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말로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장꾀란다. 희창이는 부모님과 헤어져 친척 집에서 눈치만 보며 자랐다고 했다. 난 아직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깊이 상처받은 아이들 영혼을 치유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인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파괴되면 가족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깊이 상처받는다. 이 어린 영혼을 어떻게 달래어 평안한 신뢰의 일상으로 끌어올린단 말인가. 내게 지워진 짐이 무겁고 겁난다. 그래도 힘내자. 종현이, 희창이, 거짓말을 한 한빈이 때문에 또 화를 냈다. 화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가 먼저 치민다. 화로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아이들 일은. 그렇게 혼이 나고도 금방 또 선생님 하며 달려든다. 이럴 때면 꿋꿋이 찡해진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무랄 때도 절대 감정을 앞세워선 안 된다. 따사로운 자애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나무라야 한다. 교단은 자기 인생을 수업하는 고난도 수련장이다. 교사는 스스로 위대한 인격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8월 25일 날 김용택 선생님의 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김용택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9월 17일 금요일 일기 읽어보겠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흐림.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함. 출근하니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내 주위로 우르르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달려와 나를 에워싸고 올려다보면 기분이 좋다. 활짝 깨는 날씨처럼 마음이 상쾌해진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여길 못 떠나고 이렇게 산다. 9월 18일 토요일 비. 또 비 오네. 만날 비네. 비 오면 비를 다 맞는 풀. 나무, 고추, 감, 밤, 땅, 벼, 풀꽃, 새, 여치, 귀뚜라미, 거미와 거미집, 태극기, 지붕, 비닐하우스, 차, 우산이 아름답다. 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좋다. 학교 뒷곁에서 지렁이 울고 밤송이 커졌네. 아침 조회 전 강수 눈 아프고 엄살쟁이 김다은 양호실 가더니 점심시간 끝나도 안 오네. 네, 김용택 선생님의 교단일기 4편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 4편의 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실 때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주로 쓰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과 느낌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기를 쓸 때는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하거나 기억에 많이 남는 일, 그 이야기를 쓰면서 또한 거기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적는 그런 일기 쓰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9쪽 학습 활동 하겠습니다. 교단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가로 1. 글쓴이는 일기 속에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글쓴이 김용택 선생님. 김용택 선생님은 일기 속에서 어떤 경험을 담고 있나요? 교단, 학교에서 있었던 일상을, 다양한 경험들을 이 일기에 담으셨죠. 이 가로 2. 글쓴이는 일기 속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글쓴이 김용택 선생님은 일기 속에서 그리웠던 아이들이 학교에 오니 반가운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를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줘서 기쁘고 행복한 기분 좋은 그런 표현도 하셨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림처럼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보고 일기를 써봅시다. 가로 1번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어제 있었던 일 거기다가 왼편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오른쪽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보겠습니다. 가로 2 어제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일기를 써봅시다. 일시, 날씨 앞에 있는 걸 바탕으로 70쪽에다 일기를 써보는 건데요. 그 옆에 예시가 있어요. 예시를 읽은 다음에 한번 여기다 일기를 써보세요. 71쪽 예시 일시 2000년 10월 23일 월요일 날씨 바람이 불고 비가 조금 왔다. 오늘 남편이 저녁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해서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교무실에 두고 나는 공부를 하러 교실로 갔다. 수업 중에 문소리만 나면 나는 깜짝 놀라곤 했다. 아이들이 또 말썽이라도 부리지 않은지 하는 생각에 공부가 잘 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3교시에 작은 아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선생님에게 죄송했지만 나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의자를 갖고 놀다가 넘어졌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는 사람들 소리에 놀라 아픈데도 울지도 않고 놀란 토끼처럼 가만히 있었다. 나는 괜히 작은 아이에게 미안했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시간이 많을 텐데. 수원제일평생학교 김미라. 수원제일평생학교 김미라님이 쓴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김미라님이 공부하는 수원제일평생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공부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일기로 써주셨습니다. 김미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일기였죠. 그 다음에 일기 편지를 넘어서 80쪽에 보면 또 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8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화학습 일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의 글을 읽어봅시다. 일기 이태준 일기는 그날 하루의 중요한 견문, 처리사항, 감상, 사색 등의 사색말을 적은 글이다. 사생활기 누구나 그날이 있고 그날 하루의 생활이 있다. 그날은 자기 일생의 하루요. 그날 하루의 생활은 자기 전 생명의 한 토막이다. 즐겁거나 슬프거나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거나 그날의 하루를 말소하지는 못하는 만큼 그날이란 언제 어느 날이든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 하물며 즐거워서 잊어버리기 아까운 날, 슬퍼서 백천의 인생 감상을 새로 경험하는 날이랴. 우리는 이런 의의 있는 날을 곧잘 사진을 찍어 기념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사진이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있는 사건이 아니고는 촬영할 수가 없다. 인생의 고락, 중하고 가벼운 일이 반드시 형태를 갖는 것에만 있지 않으니 실연한 사람의 아픈 마음이 렌즈에 비춰질 리 없고 석가나 예수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형태없는 마음 속에서였다.
그러나 그날그날에 잊어버리기 아까운 의의 있는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다. 보고 들은 것 가운데 또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적어두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것이나 형태가 없는 것이나 모조리 촬영한 생활 전부의 앨범일 것이다. 그러나 일기는 앨범과 같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에서만 의미가 다하지 않는다. 과거보다는 오히려 장래를 위한 의의가 더욱 크다. 첫째는 수양이 된다. 그날 자기의 한 일을 가치를 붙여 생각하게 될 것이니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사무적으로도 정리와 청산을 얻는다. 둘째로는 문장 공부가 된다. 오늘은 여러 달 만에 날이 들어 내 기분이 다 상쾌해졌다. 한마디를 쓰더라도 이것은 우선 생각을 정리해 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되는 대로 얼른 문장화하는 습관이 생기면 글을 쓴다는 데 새삼스럽거나 겁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기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데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글 쓰는 것이 어렵다는 압박을 받지 않고 글 쓰는 공부가 된다. 셋째, 관찰력과 사고력이 예리해진다.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취하자면 우선 작은 사물에도 치밀하게 관찰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찰과 생각이 치밀하기만 하면 만물을 조용히 지켜보면 모두 스스로 얻게 된다. 만물, 정관, 계자득은 격으로 온갖 사물의 진상과 깊은 뜻을 모조리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기는 훌륭한 인생 자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주님은 일기라는 이 글에서 일기는 수양이 되고 문장 공부가 되고 그리고 관찰력과 사고력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조용히 지켜보면 모두 스스로 얻게 된다. 만물, 정관, 계자득이라는 말로써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것을 써보는 돌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활동이 일기이며 그래서 일기는 내 인생에서 훌륭한 자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익히는 자습, 오늘은 일기를 꼭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일기였고요. 이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연이어서 편지 몇 쪽이냐면 72쪽인데요. 이 동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4편지까지 학습 활동을 이어하시기 바랍니다.